할게요. 중요한 원칙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칠판 보시고요. 자, 권리 분석에 3원칙이 있어요. 절대적인 원칙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저번에 뭐 물권, 채권, 뭐 본권, 소유권, 뭐 제한물권 이렇게 쭉 배웠잖아요. 이러한 권리들이, 자, 물권은 특별한 유치권과 같은 이런 어떤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유지한다고 이야기 배웠었죠. 물건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를 한다고요. 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말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 등본에 나왔을 때 누가 이기는지, 이 중에서도 누가 없어지는 권리인지, 같이 충돌을 해서 있으면은 권리관계는 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되어야만 분석이 되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 배웠잖아요. 맞죠? 말소 기준 권리로 정해진 권리가 있으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는 전부 다 말소가 되고,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들은 말소가 되지 않아서 납치자가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에 더 나가서 조금 더 이제 원칙을 잡아보는 거예요. 압축해서. 자, 보세요. 물건과 채권이 서로 부딪혔어요.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건과 채권이란 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강력해요? 물건이 더 강력하죠. 물건은 배타성이 있고 절대권이고 대항력이 있잖아요.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타인에게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이긴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뭐 보증금 3천만 원에 한 50만 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을은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갑은요, 임대인이겠죠? 맞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임차권자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특정 상대방인 갑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3,050만 원을 내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그렇죠? 여기서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이죠. 오케이? 여기서 갑이 만약에 병에게 부동산을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해버렸어요. 자, 병이 을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너랑 3,050 주고 3,000에 50 받으면서 너를 임차하게 해주겠다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나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권이 채권이란 전제만 생각을 해보세요. 을은 나가야 돼요. 왜? 채권은요, 상대권이잖아요. 갑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병에 대해서 주장을 못해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이 병의 소유권자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물건이면은 배타성이 있고 대항력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절세권이고요. 그쵸? 물건에 대해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 지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니까 절대적인 권리이고,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대항 못하죠. 얘는 대항력이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얘는 대항력이 없어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물건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 물건이 이긴다는 결론을 받네요. 맞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 만약에 물건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채권의 권리가 들어와 있다.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배당이 됐을 때, 배당이 될 때도 물권자가 먼저 배당해줘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자는 남은 잉여가 있을 때 안분 배당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채권자들이 드리고. 그래서 물권이 이기는 거다. 물권이 더 강력한 권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두 번째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붙었어요. 제한물권이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 안에서 본권이면서 제한물권에 소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이 제한물권과 이 본권에서 똑같은 물권인 소유권이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소유권이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소유권이 강력해 보여도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아요. 미안하지만 제한물권이 이겨버립니다. 권리분석의 3원칙 중에 하나예요. 가정해볼까요? 갑소유로 인정된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요, 을과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을은요, 전세권자죠. 맞나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전세권이. 전세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에서 타고 오잖아요. 그쵸?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그래서 등기하잖아요. 맞나요? 좋아요. 물권입니다. 물권은요, 배타성이 있고요. 절대권이 있고요. 대항력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말이죠.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병한테 또 팔아버린 거야. 매매로. 자, 이랬을 때 병도 물권이죠? 맞나요? 그런데 병이 을에 대해서 나가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고 배타성이 있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전세권자로서 가져온 권리가 뭐예요? 사용하고요,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정 기간 동안 전세 보증금 내고, 그쵸?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는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병이어갖고 그러는 거 신경 안 쓸 수가 있다고요. 절대권이에요. 난 절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대항력이 있어요. 추정할 수 있대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그러니까 병은 이제 민법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소유자로서 전세권자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전세권을 말소시키면서 내보낼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권자는 이 사람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서 전세권 말소시키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나가라고 못하네요. 전세 계약 기간만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소유권이 이겨요? 제한물권이 이겨요? 제한물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도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권리 분석하려고 하면. 아셨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한판 승부를 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때는 성립하는 순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립하는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거를 가정하면서 이것까지 설명해드려 볼게요. 갑과 을이 아까처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을은 채권자죠.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쳐보자고요. 얘는 그럼 채무자죠. 맞나요? 그리고 을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또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은 갑의 자산에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을이 먼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이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저당권, 그냥 저당권이라고 가정했자고요. 자,
채권과 물건이죠. 맞나요? 그러다가 을이 먼저 돈 받을 시기가 되어서 먼저 돈을 못 받으니까, 그쵸?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경매 신청. 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 부동산이. 배당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병인 저당권자한테 먼저 가죠. 맞나요? 물건이 이기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먼저 돈을 빌려줬고 을이 먼저 돈 받을 시기가 됐고 을이 먼저 경매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먼저 배당이 간다. 이게 아까 배웠던 물건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 물건이 이긴다는 개념이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을도 저당권자였어요. 을도 저당권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병이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래서 막 6개월 동안 연체가 되다 보니까 못 참고서 경매 신청을 해버린 거야. 경매 신청을. 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 배당이 누구한테 먼저 갈까요? 누구한테 먼저 가요? 자, 을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병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가죠. 배당. 왜?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이 부딪혔을 때는 먼저 설정을 한 순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가 먼저 설정했잖아요. 먼저 1순위고 얘가 2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배당을 받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물건과 채권이 부딪혔을 때 물건이 이기고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혔을 때는 제한 물건이 이긴다.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이 부딪혔을 때는 성립 순위를 따져봐야 된다. 먼저 설정한 권리자가 이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단순한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 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권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권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가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를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을.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보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